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 눈도 왔고 또 입시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월 달이니까요. 고3 친구들 이제 학교 등교하기 시작했고 N수생들도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존 수강생들과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1월부터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거는 그 추가 모집 컨텐츠 막바지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정비를 해서 또 많은 분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수능국어 컨텐츠랑 정시 컨설팅 컨텐츠, 입시뉴스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4년 차입니다. 그래서 뭐 규모는 작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고요.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동기부여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도 좀 어렵고 지금 주위 상황을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도 펴놓고 강을 한번 보시면요. 강은 전부 다 굽이굽이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직선으로 바다에 닿는 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뒤져보면 뭐 하나쯤이야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강들은 굽이굽이 돌아서 바다에 도착을 하죠. 근데 굽이굽이 돌아간다는 사실보다는 바다에 딱 도착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사실 만화 주인공들도 무조건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 고전 소설에서 영웅들도 뭡니까? 무조건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원치 않는 N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인물이 될 것임을 믿고요. 지금 시기를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힘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삶이라는 게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때그때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 힘들었던 일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의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힘들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는 대치동 빅마우스가 힘을 내고 제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또 힘내셔서 저를 좀 응원해 주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수업에 대한 홍보를 드리고 가자면 지금 이제 3월 시작반은 제가 슬슬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반수생들을 좀 미리 모집 공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자체 교재도 쓰고 시중 교재도 쓰는데 한 해에 뭐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만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 2년 성과를 보시면 꽤 좋죠. 꽤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에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국어 성적 상승률은 90% 이상이에요. 대부분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답습하는 컨텐츠가 아니고 경향성을 반영해서 올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문제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시중 문제도 쓰고 있지만 제가 만든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률도 괜찮았어요. 최근 6년간 적중률도 괜찮았고 4, 5등급이 1, 2등급으로 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학생의 어떤 의지도 필요한데 같이 해나가다 보면 제 수업은 이제 개별적인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데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은 다른 친구들을 좀 여러 명 모아 오시면 제가 할인해 드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몇 명을 모아 놨다가 뭐 이제 부담되는 친구들만 좀 할인해 드리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국어 때문에 너무 고민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그 썸네일에 적진 않았는데 이 수능 감독관 분이 학생한테 뭐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재밌어서 갖고 와봤는데 무거운 얘기죠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감독관 업무를 하시다가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보고 이제 이 수험생 B 씨에게 카톡으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된 것 같은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인데요. 연세대 자유전공이 11년 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전공,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예, 좀 그래. 왜냐면은 뭐 이렇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준다는 장점은 있는데 사실 뭐 글쎄요. 뭐 대학교 1학년 가면은 애들이 깊이 막 치열하게 탐구를 한다는 느낌도 없고 오히려 어정쩡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연세대에서 2026학년도에 정원 262명 이렇게 의예과, 교육학과, 체육교육학 그리고 신학과 등 일부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전공 전형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참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이과 모든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일부 단과대에서 광역 선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단과대 안에서만 고를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상경대 안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연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 통틀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무전공 전형은 모든 전공, 의대, 사범대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과 특정 단과대 계열 내에서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형 2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 2026학년도에 정원 10% 이상을 유형 1로, 정원 25% 이상을 유형 1과 유형 2로 뽑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정부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유형 1을 모든 전공을 의대, 사범대 제외한 모든 전공을 갈 수 있게 하는 유형 1을 도입을 했고요. 연대는 유형 2만 운영해 오다가 학부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자, 그런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고려대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 무전공 전형에서 36명을 모집을 했는데 무려 733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추원이 굉장히 많이 돌은 거예요. 예비 번호가 굉장히 많이 돈 거죠. 그래서 입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합격 사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적대, 원래 고대에 가야 되는 그런 성적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쭉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펑크가 나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펑크의 기회를 잡은 친구들은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733명까지 나온다고 할 정도라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합격선을 이제 예측해지기가 어렵고 또 의대 중복 합격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임성호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불확실해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스카이 합격생 851명이 등록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예비 번호가 많이 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무전공 학과에 합격하고도 앞에 기사랑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무전공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 수가 20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는 42명, 연대는 38명, 서강대와 이화여대, 동국대까지 합치면 2276명. 지난해 포기자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아진 거죠. 그 전형별로 보면은 무전공학과 미등록자 중 대부분이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유형 1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유형 1로 신입생을 뽑은 고려대 학부대학의 경우 7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전공 지원해놓고 다른 학과 지원해놓고 그러니까 확실한 학과가 붙으면 무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이럴 거면 사실상 무전공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어떻게든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장치라고 봐야 되기는 하지만 글쎄요, 뭔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에서는 대규모 이탈자가 나온 이유로 선발 인원 증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꼽고 있는데 6개 대학의 무전공 선발 인원은 449명이 늘었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만 따로 계산하면 총 589명으로 150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예, 이 최상위권 친구들이 의대 중복 합격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탈을 하고 나면 그 빈자리를 그 밑에 애들이 채울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채워나가다 보면 충원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시 컨설팅 할 때 스나이핑을 노려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뭐 엄청 바람직한 건 아닌데 저도 정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흥미로운 상황이긴 하죠. 예. 그래서 정시 컨설팅 영상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스나이핑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진로를 좀 잘 정해서 뭔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고 어정쩡하니까 점수 맞춰 무전공에 넣자가 아니라 여길 내가 꼭 가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스나이핑을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괜히 오지랖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대생들마저 뭐 취업 한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공대 이과에 온 친구들 다수가 취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취업 시장이 이제 안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톱티어 친구가 이제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여기 이제 나옵니다.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저학년 때부터 열심히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전공을 살리지 않고 공기업 시험을 보는 그런 루트도 있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정 안 돼서 이런 시험을 보게 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의 기술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시험은 뭐 연 단위로 보기 때문에 뭐 짧은 단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이제 버틸 수 있는 멘탈이나 자기 확신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잡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스카이, 서성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요 대학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수능에서 이미 입증을 했잖아요. 한번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볼 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루트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수능 뭐 등급을 올리기 위한 공부 물론 그것도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왕 수험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진득하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전력으로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고교 학점제 도입입니다. 자,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이제 낙제하면 졸업을 못 해요. 그리고 193학점인가를 채워야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대충 출결 채우고 시간 보내면 졸업은 됐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낙제를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2등급이나 미도달에 해당하는 성취도를 받으면 졸업을 못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뭐 좀 내신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는데요.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서 개별 시간표를 짜고 이런 거는 이제 좋아요. 좋은데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공통 과목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이 선택 과목조차도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권장 선택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진로 선택 과목도 정해져 있고 이제 학교에 대한 케이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있나 대학 학과별 권장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혼란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6학년도 정시 변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좀 올인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신도 좀 챙기셔야 되기는 할 것 같고요. 그럼 내신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으로 역전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막 내신을 완전히 뭐 버리거나 하지는 마시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잘 보고 하시면 저는 크게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신을 막 미친 듯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미친 듯이 막 신경 쓰다가 막 최저도 못 맞추, 수능 최저도 못 맞추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그냥 무난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변별력에 있어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2007년생들하고 2008년생, 2009년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N수를 많이 하게 되느냐? 또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입시 제도가 막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생각보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난리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입시 제도가 뭐 바뀌었을 때 엄청나게 막 네, 천지개벽할 만한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던 적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고요. 또 그때 굴러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많은 입시일수록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남들 하는 만큼 하시고 수능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시 같은 거 대비는 좀 하셔야겠는데 수시 대비하실 때 이제 가장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뭐 전공 적합성, 고3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고3 친구들이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뭐 중시해서 이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예, 대학 와서 해도 되니까 무전공 제도가 확대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탐구 능력, 학습 능력, 수학 능력이 더 중요하다. 어쨌든 대학 와서 공부하면 되니까 기존에 뭐 여길 꼭 오고 싶었던 애들이 아니어도 된다. 대학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공적 합성, 네, 막 이렇게 집중 매몰되지 않아도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고3 친구들에게 산모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활용법이라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네, 따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빼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조만간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